안녕하세요, 여러분. 5주차 노인복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지금 조금 상황이 좀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나라 그 교육부와 그다음에 대학교들이 이제 협의를 하여서 비대면 수업이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4주까지만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원래 4월 13일부터 개강을 해서 개강은 이미 했죠. 그 학교에 나와서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또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5월 4일부터 학교에 이제 등교하셔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3주간 또 이렇게 동영상 비대면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저도 이렇게 제가 직접 여러분들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해야지 좀 더 지식 전달도 좀 더 집중이 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인지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도 뭐 최대한 이렇게 그 저도 뭐 아마추어지만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지식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 시청을 하시고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 이메일하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대로 빨리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거 한번 복습을 하고 이렇게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장에서는 우리가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2장에서 배우는 이 이론들은 결국에 뭐예요? 노인에 대한 이론이긴 한데 무엇을 규명하는 이론들인가? 결국에 노인 문제, 노인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이론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됐었죠. 사회적 관점과 생리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회적 관점에 있는 노년사회학 이론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리적 관점의 노화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심리적 관점에 있는 노년기 발달 심리 이론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우셨었던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학자들 중에 발달 심리 이론들을 얘기를 했었던 대표적으로 에릭슨이라든지 헤비거스트라든지 레빈슨과 같은 발달 심리 아, 그 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그 과제로 나가게 됐었었죠. 과제로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과제가 나갔었었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결국에 우리 노화라는 것은 나도 거스를 수 없고 여러분들도 거스를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왕이면 노화가 누구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기왕이면 성공적으로 조금 늙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얘기를 이 성공적인 이제 노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게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노화가 될까? 이렇게 살펴봤었죠.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 환경들, 우리 그 생태체계 이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 있죠. 우리 인간, 환경 속에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계속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우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계속 받아. 근데 그 환경에 내가 적응을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엔 그거예요. 우리 그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에 뭐야. 이 바뀌어가는 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적응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잘 하니까. 그런데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뭐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그 클라이언트라는 그 사람이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있잖아요. 사회복지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성공적인 노화라도 이제 그거예요. 노인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적응이 잘 안 될 때, 문제들이 이제 자꾸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요 과제 얘기하면서 깜빡했는데요. 자, 아이고, 우리가, 여기, 원래 7주차 4월 마지막 주까지가 이제 우리가 7주차거든요. 7주차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중간고사 8주차에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원래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바로 보는 것은 이제 좀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과제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기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보지 않고요. 대신 이제 그에 대응하는 이제 과제를 이제 제가 어,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지금 우리 그 지난주에 뭐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와 같은 그런 과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쓰셔서 이제 해야 되는 과제가 이제 별도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하는 그 출석 대체용 과제랑은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제가 낼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 이제 첫 번째 고전적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고전적 관점,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고전적 관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고전적 관점의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분리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 이론. 분리 이론은 뭐예요? 우리 인간,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조직에다 속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퇴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뭐예요? 불가피하게 내가 이제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조직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타의에 의해서 퇴직을 통해서 내가 사회로부터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활동 이론. 활동 이론은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은 뭐예요? 뭐 경제 활동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는 곳이 이제 그 직업만 이제 활동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취미 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어, 내가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생활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조직 속에 속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내가 뭔가 하는 역할을 가지게 됨으로써 내가 뭐예요? 존재감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노년기에도 뭔가 계속 직업을 더 가지면 더 좋고 돈도 버니까 그게 아니라 하면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지 무슨 뭐를 배우러 다닌다든지 뭔가 여가 활동,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눈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나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이런 상황과 눈을 딱 뜨고 나서 아침밥을 먹고 난 빨리 준비를 해서 어딘가에 갈 데가 있어. 이 두 사람 간의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집에만 나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나는 갈 데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뭔가 내가 갈 데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생활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에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위 문화 이론에서는 노인들끼리 뭔가 노년기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지는 이제 어떠한 하위 문화들, 노년 문화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년기 이제 그 문화를 이제 본인이 이제 개발도 하고 참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여기서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조 관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관점의 두 번째 관점이 이제 사회 구조 관점이에요. 사회 구조 관점. 자, 사회 구조 관점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현대화, 우리 그 노인 문제라는 것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화 이론과 두 번째 연령계층 이론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현대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 사회가 어, 굉장히 살기 좋아졌죠. 건강 기술도 발전이 돼서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되고,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내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편해지고, 그쵸? 그 다음에 대중교육이 확대가 되니까, 누구나 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다 똑똑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쵸?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그 도시에서 삶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자, 그냥 이렇게 이러한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이러한 것만 보면은 뭐 살기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이제 이 현대화 이론에 따르면 이런 이유에 의해서 좋기는 한데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에 노인이란 존재가 어떻게 돼요? 사회 심리적으로 소외를 이제 받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다 좋아졌는데 이 바뀐 사회 구조로 인해서 그런데 정작 노인들은 퇴직 이후의 삶이
너무 길어져서 뭐하고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와 내 밑에 세대 간의, 가치관도 틀리고, 교육 수준도 틀리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다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현대화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계층 이론은 뭐예요? 각각의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이렇게 있겠죠. 각각의 연령대들이 뭐예요? 살아왔던 이런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교육 수준이 다 틀립니다. 그죠? 거기에서 뭐예요? 이러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러한 지적 수준 차이가 나게 되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연령 계층에 따라서 그 역할과 이런 다 틀리니까. 그래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회적, 그 고전적 관점과 사회, 어, 구조적 관점을 합친 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통합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통합적 관점에서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1장에서부터 얘기했던 교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인간은 뭐예요? 심리 기제 내면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줄 때 뭔가를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은 할 수 있지만 내면에 그 다 깔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줄 때 다음에 뭔가 바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내면에 깔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호의를 베푸는 것도 제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도 다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교환 이론. 근데 이제 이 교환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 어떻게 돼요? 노년기에 줄 수 있는 게 계속 점점 줄어들게 되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줄 수 있는 게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교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와해 이론은 뭐예요? 사회 와해 이론.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그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 그 노인 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노인들 그 집단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서 잘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계속 이렇게 돌고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게 의존성, 결국에 나는 못하는 존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냥 내가 해도 뭐 얼마나 하겠어. 그냥 안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적 관점은, 우리 그 노인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 구조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정책, 사회복지 정책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이제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때, 이제 노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통합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는 노인 문제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노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았었던 것이 이제 사회적 관점을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생리적, 첫 번째는 사회적 관점을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관점이에요. 거기에서 나왔었던 이론들을 우리가 합쳐서 노화 이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이제
자연 발생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체 조직적 관점은 뭐예요?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뇌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신체 조직적 관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 노화라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환경적 이제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고요. 그 자연 발생적 관점은 뭐가 있었어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소모 이론이 나왔어요. 소모 이론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마치 커다란 기계다. 그 기계에 수많은 기계 부품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야. 톱니바퀴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딸죠. 톱니바퀴가. 따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돼서 노화로 이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체 몸은 어, 소모만 되지는 않죠. 재생도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물식의 이론. 생물식의 이론이 있었는데요. 생물식의 이론은 뭐야? 우리 인체,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어떠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마치 그 생체 리듬이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식습관이라든지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적절한 그 환경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게 잘 돼야지만이 수명도 길고 건강하다. 근데 그게 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한 생물식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 조직적 관점.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자연 발생적 관점이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신체 조직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체 조직은 그 인체 몸 안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 면역 이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노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그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항원은 뭐예요? 우리 그 인체 외부로 들어오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하는 애가 항체라고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백혈구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항원이 되겠죠. 그쵸? 걔를 이제 공격하는 애들이 이제 항체 애들 뭐 백혈구 말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만 정확하게 공격을 딱 하는 지금 항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그치? 지금 그거 만들고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제약회사는 이제 떼돈을 벌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면역 이론 그러한 이제 그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항원 항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그 면역 체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노화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폐물 축적 이론은 뭐예요? 우리 인체 몸에 계속 어떠한 유해 물질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그게 축적이 되다가 일정 이상 되면은 노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몸에 어떠한 특정 장기 하나가 문제 생기면 우리 인체 몸은 정교한 기계야. 예를 들면 정교한 그 기계인데 거기에 부품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단일 기관 이론이에요. 네, 교차선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세포들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세포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너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직이 돼서 이 안으로
물이나 이러한 그 피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로는 우리 인체 여러 호르몬을 이제 관장을 하는 여러 내분비계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오류 제 이론 같은 경우는 에라. 그러니까 우리 인체 몸에 이제 새로 생겨나는 세포들이 있는데 새로 생겨나는 세포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 생겨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세포가 생겨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종의 뭐 종양, 예를 들면 뭐 종양같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암세포도 만들어지고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뭐 돌연변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이제 결국에 노화를 촉진을 시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체 조직적 관점에 이제 뇌의 노화설이 있죠. 뇌가 이제 어, 노화가 되어서 실제 우리 인체의 모든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는 애는 뭐예요? 뇌잖아요, 뇌. 그쵸? 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뇌부터 노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뇌 노화설의 이제 중심설이고 아니다. 이러한 손끝이나 이런 뇌에서 먼 곳에서부터 기능 저하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나서 최종적으로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말초설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뇌의 노화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환경적 관점, 생리적 관점의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관점, 환경적 관점.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이론, 스트레스. 이거 뭐다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촉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스트레스는 이런 심리적,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병이라든지 추위나 더위, 뭐 저산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활대사율 이론.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의 수명은 에너지 소비 속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너지 소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 생활대사율도 빨라지고 그러면은 수명도 단축이 된다. 그러면 수명이 단축이 되면 뭐예요? 빨리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수명이 단축이 되면 뭐,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는 영양 가젤,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걷죠. 네 발로 걷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쵸? 잡아먹히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네 발로 걷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뭐 아무것도 못하죠. 어,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지?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걸으려면 최소한 1년 가까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발달 속도도 느리고요. 에너지 소비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있게 되겠죠? 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2, 3년 되면 다 크죠? 그러니까 노화도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먹는 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또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에너지를 자꾸 소비를 하니까 그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 이론은 활성산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에 굽는 거 연기라든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게 되면 피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외에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피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뭐 흡연 이게 다 이게 뭐가 타 들어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활성산소인데 이 유릭인데 이게 흡연을 하게 되면 이 그 유리기가 많이 나오게 돼서 노화를 촉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유리기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적 관점과 이제 생리적 관점의 노년사회학 이론과 노화 이론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심리적 관점의 노년기 발달 심리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 세 번째 노년기 발달 심리 이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